방금 소개받은 노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옆에 인사하시죠. 옆에 작공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예. 웃으면은 복이 온다고 그러죠. 항상 웃으면은 본인뿐 아니라 옆에 짝꿍 또는 이웃들하고 함께 가는데 가장 좋은 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참 이 영광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하냐 하면은요, 갈수록 더 즐거워지고요, 갈수록 더 젊어져요. 참 그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안 봐줘요.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제가 70 넘었다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봐요. 왜 70을 안 넘게 뭡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머리 스타일이 그 학생 어떤 때 모습, 그 모습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형 머리가 일단 하나의 어떤 비결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길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좀 복잡합니다. 또 단장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머리 하면은 일단 돈이 쌉니다. 저는 5,000원 듭니다. 5,000원. 5,000원이면 들고요.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서 일단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머리를 고집을 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단정해 보이고, 저는 나이에서 일단 50을 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70에서 50 빼면은 20이거든요. 그러면 청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쌤 연구 프로그램에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 주제는 보시다시피 인연의 소중함과 도전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귀하게 태어났지만은 아무리 독불장군 혼자 어떻게 삽니까? 돈 못 삽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역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옆에 좋은 짝꿍, 좋은 사람이 있어야 정말 즐겁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쩝니까? 좋은 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연은 어떻게 맺어지냐? 그냥 맺어집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직장에 가만히 있는데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찾아야 합니다. 내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죠. 내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입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도전이 있기에 나의 어떤 꿈이 결국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날 있기까지의 저의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어떤 만든 기적. 그 아침에 아까 소개 말씀 소장님께서 하셨지만은
약 아침에 10만 명이 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하는 제 현재 어떤 모습 그런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샘 포럼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순배 소장님과의 어떤 만남입니다. 어떻게 소장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만남도 제가 어떤 우리 후배 박주정 교장 선생님 저술 그 강연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만나 뵀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을 거기에서 우연히 갔는데 결국 만났어요. 그게 첫 인연이었죠. 그 인연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서로 이 메시지 했던 그 첫 인연이 결국 첫 만남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소통이 되는 거죠. 한마디, 어떤 메시지 하나, 이게 귀한 인연이 된 겁니다. 그 인연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답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겁니다. 소통이. 그 만남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이면 매일 소통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통, 매일 이어집니다. 매일 정감 있는 소통 이어지죠. 그러면서 어쩝니까? 매일 소통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 이렇구나. 이걸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바로 무엇이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만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바로 진심을 바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인연의 바로 소중함입니다. 바로 그 인연의 바로 연결이 있죠. 그래서 그 인연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꼭 인식하고 꼭 앞으로도 이런 귀한 인연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하나의 어떤 귀한 인연이 딱 싹이 트면요 계속 이게 이어지게 돼 있고 또 좋은 인연이 딱 되면은 계속 말을 합니다. 거기 갔더니 참 이게 좋더라. 이런 인연은 필요하구나.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돼. 그러면 동반자가 되죠. 동반자가 되면 계속 발전이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 하나의 벗이 되니까 큰 하나의 우군, 하나의 큰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느끼시고 좋은 인연 만들기에 과감한 투자를, 활동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제가 이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인데 일단 제가 살아온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가난했습니다. 원래 전라북도 정읍인데 굉장히 중학교 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면서 중학교를 10km 고부에서 정읍까지 중학교 다닐 적에 10km가 되는데
결국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해서 결국 쫓겨다녔습니다. 수업료 안 내면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은 남학생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이게 쫓겨다녀. 집에 돌려보내. 집에 가도 돈을 못 가져가요. 그때부터 정말 울었습니다. 남몰래 친구 안 보는데 울어.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남매였습니다. 구남매에서 여섯째. 정말 위에 누나, 형, 밑에 쌍둥이 남동생 전부 공부를 못 해버렸어요. 국민학교 나오고 말았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딱 그래가지고 결국 고등학교 딱 들어갈 무렵인데 고등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못 가. 그러면 딱 막히죠.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끝났구나. 어찌 갈 것인가. 공부 욕심은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때 마침 하늘이 도왔어요. 하늘이. 야, 서울에 철도고등학교가 있더라. 철도고등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딱 알아봤더니 거기를 가려면은 시골 중학교에서는 전체 1, 2등 아니면은 원서를 안 낸대요. 그래서 중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고등학교 못 가니까 원서 한번 써주십시오. 가서 시험이나 한번 봐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대. 야, 이놈아, 서울 철도고등학교는 전국 중학교, 시골 중학교에서 들어오는데 전체 1, 2등 아니면은 너 안 된대. 제가 350명 중에 한 10몇 등 했는데요. 네 등수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도 어쩌니까 제발 못 가니까 한번 시험 보게 한번 소원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가서 정읍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서 학교가 용산역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었는데 가서 잘한 친구하고 둘이 가서 시험 보러 갔는데 정말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가서 봤는데 그게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잘한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었어요. 이게 저의 첫 도전인데 제 인생의 첫 도전인데 좀 안 됐지만은 좀 무리했지만은 첫 도전이 결국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이 정말 제 인생의 첫 도전 포인트인데 일단 성공해서 서울에 철도고등학교 3년 무료 국비학교입니다. 철도가 국비학교에 유학해서 3년간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고 어쨌든 거기 학교는 무료고 졸업하면 또 철도 공무원으로 바로 발령을 줍니다. 그래서 성공했는데 좋은 건 좋은데 나쁜 게 있어요. 너 무료로 3년간 공부했으니까 너 7년간은 다른 데 못 가. 딱 못이 박힙니다. 만약에 다른 데 가려면은 3년간 공부한 거 다 국가에 돈을 무료 내고 가야 돼. 이게 7년 족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합격한 과가 건축과예요, 건축과.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을 주니까 이게 행정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작업복이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돼.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년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전라북도 익산역입니다. 이게 옛날에 일이고 지금 익산인데 익산역에 발령을 받아서 딱 처음에 작업복이 있고 한 일이 익산역 대합실에 페인트 칠했습니다. 작업복이 있고 페인트 칠을 딱 하는데 대합실에 가보았더니 대합실역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거기에서 작업복이 있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와, 제가 할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아이고 이 일을 내가 평생 하려고 보니까 정말 깝깝하대요. 그래 어쩌니까 가난하고 정말 집에 이제 아버님 사업 다 망하고 시골에 전부 지금 다 가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해야 돼. 그래서 그 철도 일을 하면서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부는 공짜로 했지만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고요. 어쨌든 남자니까 결국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2년간 근무하다가 결국
논산에 군대를 그 3년간 또 33개월, 그다음에 우리가 33개월 일주일인가 군대를 했는데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서 33개월 군대 하면서 그 논산에서 군대를 마치고 또 일방방을 받았는데, 이게 일방방 받으면 바로 자대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또 부산으로 보냈어요. 부산 병기학교로. 후반기를 봤는데, 이게 참 이게 안 되려면 정말 안 돼요. 병기학교 가서 6주를 다시 받아가지고 440주특기를 주어서, 440주특기면은 탄약 관리거든요. 아주 좋은 주특기인데, 이 좋은 주특기를 받았으면은 좋은 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탄약, 병기, 근무대, 사단, 군단, 이런 데 좋은 주특기를 줘야 되는데, 제일 마치고 철원, 15사단, 50년대, 3대대로 제일 못한, 일방방보다 못한 그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들 완전히 고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철책, 바로 오성산 북쪽,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이게, 정말 저는 울었어요, 울어. 전기도 안 들어오죠. 수도도 안 들어오죠. 도람통 돌려갖고 기름 올리고 수도 안 물 돌려갖고 전부 그런 데로 보내버리니, 그러려면 몰라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후반기 교육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와, 정말 욕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군대니까. 근데 참 또 기적적으로 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은, 대대 그 신병들 딱 모아놓고 딱 그래요. 대대 작전장교가, 야, 너희들 중에 혹시 글씨 좀 쓰는 놈 있냐?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을 부쩍 들었어요. 손을 부쩍 들고. 그러더니 글씨 한번 써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차드 글씨입니다. 차드 글씨. 네모진 글씨. 이걸 썼더니, 야, 너 오늘부터 대대 작전과에 근무해. 작전과는 이제 실내에서 근무합니다. 실내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하나니. 그래서 이 글씨가 군대 때 이 글씨하고 저하고 인연이 좀 맺어졌어요. 군대 때 이 차드 글씨 때문에 제가 밖에서 보초 쓰는 게 아니라 상황실에서 이 글씨 쓰는 그거하고 이게 맺어졌고, 그래서 이 글씨가 군대 때 이제 그 인연으로 욕은 많이 했지만은, 욕은 신나게 했지만은, 왜 부산까지 가서 후반기 6주를 교육시켜가지고 전방에 이 고생시키려고 보내가 욕을 했는데, 어쨌든 작전과에서 이 글씨 차대병, 작전병으로 근무를 하는 그거로 조금은 좀 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딱 이제 복무하면서 딱 생각한 것이 그랬어요. 제대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려면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가기 전에 내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방송통신대학이 서울대학교 부설로 초급대학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행정학과로 들어갔는데, 솔직히 방송통신대학은 솔직히 2년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신용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었죠. 할 수는 없었고, 내가 제대하면은 제대로 공부하면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있었는데, 대학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대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대학을 알기 위해서 내 밑에 오는 쫄병들, 고참 때 쫄병들 딱 수소문 했는데, 마침 전남대학교 다니다 오는데 쫄병들이 왔어요, 내 밑으로. 그래서 그놈을 잘 꼬스렸어. 이렇게 하고 잘해주고 했더니, 마침 전남대학교 다니는 놈이 와서 그놈을 잘 이렇게 해서 건빵도 주면서, 대학이 어떤 곳이냐,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놈을 딱 물으면서도, 고향이 어디요? 순천. 너 아버님이 뭐해? 철도청에 근무한대. 야! 나도 철도 다니다 왔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면서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년에 그 휴가 때 그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순천에 가서. 그러면서 아버님이 자기 큰아들 전방에서 고생하는 자기 큰아들을 내가 쫄병으로 고참이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곧 제대하면, 우리가 전라남북도에 철도를 총괄하는 데가 순천 지방청에 있어요. 내가 복직 서류를 내려면 그따 내야 됩니다. 거기 가야 돼.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복직 서류를 내려면 순천에 내야 되는데, 광주로 내가 복직을 하면은 내가 대학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리고 그냥 저는 부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 얼마 있어 제대
복직 서류 순천 지방청에 가서 아버님 뵙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좀 손을 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78년도에 결국은 광주로 역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정읍에서 노령산맥 밑으로 처음으로 광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광주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근무하다가 81년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 야간에 대학을 결국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결국 저를 도운 것은 뭐냐면은 교사라고 하려면 어쩌합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을 나와야 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려면 사범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야간대학 법학과예요. 교사 될 수 없어요. 야간대 갔어도. 그러면 일반 대학은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주관대학은 교직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야간대학은 교직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간 그 81년도에 교사 수급이 부족했어. 교육부 사상 처음으로 내가 들어간 그 81학년도에 야간의 교직 과정이 처음으로 야간의 교직 과정이 생긴 거예요. 와! 이것은 하늘이 준 거예요. 정말은 하늘이 준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 이상이 생겼어요. 4.0 이상이 돼야 돼요. 학점이 4.0이면 90점입니다.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4.15였어. 4.15. 충분히 자격이 됐고 해서 법학과니까 일반사회 과목, 일반사회과로 교직 과정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정말 6시까지 광주역 철도에서 근무하고 또 6시부터 10시까지 조대 부지런히 뛰어 올라가서 공부하고 해서 결국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정말 주경야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정말입니다. 제가 2학년 딱 다니니까 7년이 넘었어요. 7년이 넘었어. 와, 이거 안 된다. 이거 한 가지를 해야지. 두 가지, 이거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딱 해봤어요. 227만 원 퇴직금. 7년 딱 넘었어. 자, 그 당시 조대 한 학기 등록금이 42만 원. 3학년, 4학년, 4학기 200만 원. 50만 원 잡으면 227만 원. 3학년, 4학년, 4학기 200만 원, 227만 원 이퀄 딱 맞아. 와! 과감히 사표 던져버렸어. 철도 사표 던지고 그러므로 내가 3, 4학년 2년 공부하자. 과감히 이것도 도전입니다. 과감히 도전하고 정말 화순 모우산 유마사 절에 가서 정말 머리 이렇게 깎고 공부 도전했습니다. 고시는 내가 안 돼. 정말 내 7급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결국 했어요. 근데 더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 교직 자격을 내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을 얻고 공부했고 정말 그 당시에 내가 몸무게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손 들고 퀴즈 게임 상품 있습니다. 퀴즈 게임. 저요 55. 예. 55. 55. 아야 또 손 드시고 예. 40. 아이고. 지금 모습으로 뵀을 때는 또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데? 10만 원. 예? 10만 원. 얼마요? 10만 원. 아니 제 몸무게가 얼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너무 낮다. 그때 몸무게 좋았는데 제가 먹성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먹성 그렇습니다. 80 이거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하여간 먹성이 좋아서요. 내가 80kg 넘었습니다. 80kg. 이렇게 지금도 먹성이 지금이야 64kg 되지만은 82kg, 그 다음에 평균 한 75, 6kg 그 정도 유지했어요. 그렇게 몸이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교사가 된 것도 참 이게 운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요. 2월 25일에 졸업하는데 학교에서 자격을 얻으면 과목별로 그 자격증 이름을 딱 해서 각 일선 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학교에서 과목별로 선생님이 비면은 그 자격 이름을
딴 사람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이 비니까 응모하시오.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침 내가 졸업할 무렵에 그 우리 첨단에 있는 비아중학교에서 사회과가 이렇게 비니까 뭐 관심 있으면은 응모하시오. 그리고 바로 했더니 2월 20일 졸업했는데 바로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바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이건 정말 그런데 정말 저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집에서 돈 1원 하나 안 받고 내 혼자 힘으로 전부 딱 마무리하고 비아중학교 정말 큰맘 먹고 딱 갔는데 와, 정말 놀랬던 것은요. 아니 정말 그때 가서 정말 기대를 갖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막 갔는데 학생들이 딱 있는데 학생들도 많지 않았지만은 와, 정말 학생들이 힘이 하나도 없고 전부 고개 받고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 딱 생각했더니 그때가 광주 직할시하고 광산군 비하면 쌍암리하고 경계에 있는 학교였어요. 공부 잘하고 돈 있는 애들은 광주 직할시 딱 가버렸어. 나머지 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 실망을 한 것이 뭐냐면요, 교사가 학생들을 실력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와,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교사에 대해 어떤 그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이게 실력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애들을 뭔가 이렇게 바르게 뭔가 해놓고 이게 애들을 가르치는 그게 어떤 과제였어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큰 고심거리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모습을 좀 이렇게 내가 앞장서서 내가 행동으로 바꾸는데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들을 하자. 내 행동으로 먼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자 해서 했던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사진 좀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정말 하늘이 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지 물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27의 야간대학을 갔기 때문에 하늘이 준 거죠. 이건 정말 내 노력이 없으면 안 됐지만은 하늘도 결국 그게 화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운이라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천운. 제가 유일하게 머리 제 기른 것은 이때입니다. 그 뒤로는 완전 스포츠형입니다. 완전 이때 처음에 이 머리고 지금은 완전 스포츠형입니다. 어쩝니까? 더 이쁩니까? 무서운 것 같죠? 제 모습입니다. 제 항상 목걸이에 어깨띠에 항상 이 모습이고요. 제 또 이 모습 보면 더 웃길 겁니다. 그거 항상 도전. 저는 항상 도전을 쭉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도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열정. 항상 열정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학생들한테 물습니다. 물어라. 물어가지고 받는 거.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 모습 보십시오. 교문에서 학생들을 딱 전체 교실을 딱 돌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이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인데 제가 이걸 항상 한 손에 들고 집게를 들고 전체 교실을 들면서 쓰레기를 줍고 담고 여기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할 때 모습인데 이 글귀가 항상 바뀝니다. 이게 딱 바뀌는데 보십시오. 글귀가 꿈을 향해 적극하자. 이 글귀는 이제 수시로 바뀌어서 이것은 항상 이 모습을 하는데 쉽지 않죠? 이런 모습, 선생님 이런 모습 봤습니까? 생물적에?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아침에 딱 학교에 가면은 이걸 차요. 진짜. 그 끝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제가 제 아주 필수통입니다. 쓰레기 필수통. 근데 제가 부자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얻는 이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버린 연필, 버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주워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지금도 그걸 써가지고 이거 쓴 거 전부 있죠. 이거 도장이라 쓴 거 전부 그때 좋은 거로 쓰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게 시험 학생들 만들어준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잘 보라고 한 메시지 중간고사 보면 저 이름을 넣어서 학생 이름을
이거 해가지고 그냥 말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넣어서 주면서 따뜻거리면서 야 시험 잘 봐라 그래 화이팅이다 이렇게 이 이름을 전체 학생을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학생분들 주니까 와 생일 때도 야 생일 축하한다 이 메시지를 전체를 이거 있잖아요 적극 후원자 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했던 것은 이걸 처음에 시도한 겁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사람이 밥을 해주면은 학교에 7시까지 도착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실 칠판 오른쪽에 교실 칠판 오른쪽 상단에 이 좋은 글귀를 적어야 돼요. 그럼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자기 책상에 딱 앉으면은 첫눈에 이게 딱 띄죠. 첫눈에 딱 띄죠. 그러면 이거 읽게 돼 있어요. 읽게 돼 있으면 여기에 좋은 글귀가 매일 다른 글귀가 적히고 여기에 자기 반 아자하고 특히 오늘 갖춰야 할 자기 자세 태도가 또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확인합니다. 야 읽었지? 큰 소리 읽어.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처음에는 우리 반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체 1학년 1반부터 3학년 끝반까지 전체 이걸 적다 보니까 시간이 다 걸려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교문에 가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이걸 했다는 거죠. I can do it. 이 글귀가 그 글귀가 바로 지금 있는 이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그 메시지 만드는 지금 어떤 작업 내용이죠? 지금 수시로 시간이 있으면 만드는 겁니다. 이거 보면 놀랄 겁니다. 이거 만들면은 이 거실이고 어디 보면은 그냥 난리예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예를 들어서 몇백 장, 1000장 만들게 되면은 이게 뭐 난리입니다. 난리여도 어쩔 수 없죠. 난리여도 그냥 하니까 그냥 어쨌든 막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해요. 정스럽게 그러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학생이 이제 저를 그려준 겁니다. 얼굴 비슷합니까? 학생이? 네, 수업 시간에는 어마하신 선생님,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할 때는 행복하고 즐거우신 선생님, 학생이 제 모습 잘 그렸죠? 학생이 안아주라고 학생이 저를 안아주라고 시간 거든. 참 이런 거 보면은 역시 학생들이 참 저도 역시 순수하고 그런 때하고 요거 그 도장 누른 것이 지우개 애들이 버린 거 맨두칼로 판 겁니다. 저는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요 붓도 아이들 미술 시간에 버린 거 아까 쓰레기통 그 주워가고 쓴 거죠. 전부 그걸 이용한 거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부 이게 주워 가지고 이렇게 돈 안 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이들한테. 나는 이거 지금도 이거 중간에 들고 다니면서 학생 만나면 바로 줍니다. 너 누가 만들어줘?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친구가? 아니야, 네가 만들어야 돼. 네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 네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줘? 누가? 그러지?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러잖아.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야. 그걸 끄집어내야지. 누가 꺼냈지만 네가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글거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는 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딱 주면서 거울에 붙여라. 거울에 붙여. 거울 볼 때마다 하루에 4번, 5번, 6번 볼 때마다 애쳐. 한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합리적이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습니다. 계속 거울 보고 나 부지런하다. 나 끈기가 있다. 나 적극적이다. 나 계속 외치다 보면은 나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울 보고 나 부지런하다 했는데, 나 끈기가 있다 했는데, 나 목표가 있다 했는데, 그럼 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을 해놓고 할 일을 해놓으면은 하늘도 하나님도
나를 그걸 그대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이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효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요, 정말 이건 효과 있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네. 그다음 이걸 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뭔가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소중한 꿈을 계속 두드리면서 적극 도전하도록 두드리면서 계속 두드리면 계속 꿈을 두드리면 그러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숨겨놓으면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속 보면서 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보면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보는데 놓고 소리 질러야 해요. 소리 지르고 계속 보면은 방금 1일 10월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나한테 좋은 일 있겠다. 오늘 아침에 딱 보면서 오늘 나한테 좋은 일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이게 메시지 효과입니다. 지성감천. 이것도 제가 좋아한 아까 방금 드렸는데 이게 1일 시호일이라고 매일매일 항상 좋은 일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항상 우리 역시 나이는 들어가더라도 우리 활력의 어떤 청춘의 어떤 그런 젊은 마음으로 도전하자. 어떤 그런 외비고요. 나이 들더라도 즐겁게 즐겁게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이고요. 역시 먼 일을 할 때는 정신을 한 곳에 쏟고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갖다 정신을 뭔가 쏟고 하면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제자들 결혼하고 하면은 이 메시지를 꼭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선생님 했지만은 제자들 결혼식 주례를 25명 섰습니다. 25명. 처음에 주례를 서주라고 우리 저한테 중학교 선생인데 그래 막 처음에 마다했어요. 예. 제가 상식으로는 결혼식 주례는 다 높은 사람이 사장이나 교수나 뭐 이런 사람이 서죠. 중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주례 선다냐 그랬더니 저한테 서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다했는데 어쨌든 제자가 부탁을 해서 25명을 셌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셌는데 그래서 이것도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할 때는 꼭 이 메시지를 만들어 줍니다. 사랑 내 사랑. 사랑 내 사랑이 이거예요. 이제 선비길사 계집낭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생각할사 사내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주면 내 이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밝을 낭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것만 딱 침대 앞에 보이는데 딱 놓이시면요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생각해주면 이에 사방에서 밝은 웃음 행복이 가득한 직장, 이것만 둘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최고 행복과 가장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이걸 내가 지금도 제자들, 친구들, 아이가 지인들, 자녀들 결혼하면 이 메시지를 꼭 선물로 주는데 너무 좋아해요. 딱 액자로 이게 딱 만들어 주는데 정말 좋아해 선물합니다. 정말 사랑 내 사랑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자가 그러잖아요.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그러면 위에 사방에서 밝은 모습 행복이 가득한 최고 행복한 가정. 이게 살아가는 가정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꼭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한테는 꼭 해주고 부모님한테 이걸 해줘요. 처음 만날 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님 처음 만날 때 그때 행복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러고 평생 사시면 되죠. 활력 있게 사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도전하는 모습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래요. 도전하면서 살아야죠. 제가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때는 삶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어떤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예. 근데 그 연결시켜준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저의 노력이, 제 도전이 있었기에 이게 연결이 됐지,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철도고등학교 힘드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연결이 됐어? 어떻게 대학도 내가 공부하려는데 어떻게 야간대 갔는데 어떻게 교직이 연결됐고, 교직 갔더니 아이들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지금도 우리 선이라는 학생이 2km 되는데도 선생님 선이가 학교 오다가 쓰러졌어요. 막 뛰어가서 정말 그 무거운 놈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요. 여학생이 진짜 무거웠어요. 그걸 업고 학교까지 달려 뛰어왔더니 애들이 그냥 가가 정말 졸업식 날 되면 꼭 찾아와요. 선생님 그 좀 약간 힘들어요. 그가 좀 아파가지고 그럼 자기가 업고 뛰어왔다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그 여기 보세요. 편지인데 여기 89년도 그 제자들이 보낸 편지거든요. 여기 편지를 지금 내가 이것도 여러 권 지금 그 집에 있는데 몇 개 보면은 여기 편지 보낸 애들이 주로 이제 마산에 그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 못 가고 마산 그때 한일합섬이나 이런 방직 공장으로 많이 간 그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딱 이럽니다요. 예? 뭐 I can do it,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그 신념으로 이렇게 힘써 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힘들지만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현장에서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I can do it,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정신으로 거기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등학교는 못 갔지만 그 힘들지만 거기서도 그냥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겠다는 것이, 여기는 또 거짓말이에요. 떨어진 물이 돌에 구멍을 낸다. 떨어진 물이 돌에 구멍을 낸다. 그렇잖아요. 떨어진 물이 계속 물이 떨어지면, 낙수물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낸다. 내가 이제 그 써준 그걸 기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딱 시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온 이런 글귀들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보면은 지금 책이 한 거의 뭐 4,700편 서평이 올려 있는데, 우리가 역시 그 책을 좀 가끔 봐야 돼요. 요즘은 책을 거의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나 또 지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이렇게 가끔 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 그 학교 있을 때 근무할 때는 역시 아까 이것은 그 칠판에 적어줬던 이런 글귀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나보다 주변 사람을 배려한다.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저는 뭐 제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주변 사람들, 옆에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랑스러운 이런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책, 또 좋은 이런 메시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또 나름대로 어떤 이런 걸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작품도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간 활력 있게, 또 건강, 역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활력 있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좋은 인연을 또 이렇게 오늘 갖게 됐으니까 이런 인연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열심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좋은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또 이렇게 알고 싶은 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이리역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예전에 그 이리역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위험을 모면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철도당에 나와가지고 바로 첫 발령지가 이리역이었는데 이리역 이제 그때는 다른 데 사는 게 아니라 이리역 숙소 거기에서 사무소 그 숙직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군대를 딱 갔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을 적에 바로 내 근무지 앞에 바로 앞에 거기서 이리역 폭파사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군대를 안 가고 거기에 근무했더라면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죠. 군대 안 가고 그러니까 군대에 내가 있을 적에 이리역 폭파사가 난 거니까 만약 내가 군대 안 가고 이리역에 그대로 근무했더라고 한다면 이미 저 세상에 같은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세워준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교회를 원래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서 또 즐겁게 참여를 해요. 참여해서 하고 또 아까 천원이라는 그런 말도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가끔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 그시 해요. 너 어떻게 해서 교사를 시켰고 어떻게 해서 했는데 적당히 할래? 열심히 하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로 그것이 제 직업이 됐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긍정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2004년도에 정말 현장 교사로서는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데 올해의 스승상을 받았어요. 올해 스승상을 받고 당시에 1,000만 원 상금에다가 EBS TV에서 이틀간 와서 촬영을 해가지고 2004년도 스승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가 한 내용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전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됐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교사를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정말 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주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도 정말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늘만 딱 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기 지금 주말성교회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고요. 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산 2개로 해서 태양을 그리셨잖아요. 이것은 항상 보니까 이런 그림이 다 항상 있던데 어떤 의미가 그러겠습니다. 제 산하고 태양은 제 마스코트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하고 태양이면은 우리는 학생들이 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꿈과 목표를 일단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학생들은 역시 배우고 뭔가 이 꿈과 목표를 갖도록 그리고 향하도록 그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생각한 거고요. 일단 산은 밑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오르는데 오르다 말면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밑에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끝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 정상을 아이들의 꿈 목표로 정해라. 그 정상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꿈 목표를 이뤄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일단 산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없으면 뭡니까? 암흑도 되지만은 저는 이제 태양의 어떤 의미하는 것은
열정적인, 정열적인 그러한 의미로 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다가 자, 내 꿈 목표를 향해 가는데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괜히 왔네 진짜, 이런 식으로 불만이나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힘들 적에 반드시 떠올려라. 태양 같은 열정과 정열, 푸른 산의 그 용기, 도전 두 가지만 딱 떠올린다면 저 위에 보이는 정상, 그 정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 같은 열정, 정열과 푸른 산의 용기, 도전으로 저 보이는 정상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그래서 정상 올라가서 와, 나 정복했다, 나 꿈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태양과 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반드시 꿈과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바로 태양과 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 백강의 의미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백강의 의미는 제가 교사 막 시작할 적에 원로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해서 강물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핏 시작할 적에 그냥 얼음이 녹으면은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방울이 돼서 내가 되고 강이 돼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얼음이 어떤 얼음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우리나라 얼음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나라에 있는 얼음은 좀 말하자면 좀 깨끗하지 못하다, 좀 더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은 극지방의 빙하를 말씀하세요. 극지방의 빙하는 그 얼음은 전혀 오염이 안 된 순수한 순백의 그 백을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학생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 순백 그러한 마음으로, 깨끗한 순백의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호를 백강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하얀 순백의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학생들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호가 백강으로 그렇게 섰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한 가지 네. 저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네. 이제 그 카톡이라든지 네. 밴드 해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하루에도 10만 명이 볼 수 네. 있는 네. 어떤 그런 지금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러게까지 지금 이루어지기까지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원동력이랄까? 어떤 이러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 네. 보통 젊은 사람들도 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기까지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예. 그 원동력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아침에 한 7시 경부터 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아침에 카톡, 밴드, 문자, 그다음에 이걸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2년이 돼서 제가 기록된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거 한 것은 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에게 한 그 메시지, 칠판에 기록한 그것부터 학생들과 어떤 교환 일기부터 학생들하고 했던 그것이 계속 제 습관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누적됐기 때문에 그게 한 거지. 갑자기는 하라고도 못해요. 돈 줄게, 뭐 100만 원 주고 하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 보내는데 내 손가락이 6번, 7번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한 사람 보내는데 그 메시지 이게 첨부해야 되죠. 이거 눌러야 되죠. 이게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인연이 소중하잖아요. 한 번 맺은 인연이고 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보냄으로써 받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답을 딱 주었는데요. 그 답에 제가 놀래요.
선생님 건강하셔야 제가 그걸 받아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건강 잃으면 제가 못 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온갖 요즘 화려하고 칼라로 정말 그런 거 있는데 아유, 그것은 싫어요. 선생님의 그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아침 딱 눈 뜨고 일어나면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거 보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데 선생님 건강 이러면은 저 싫어요. 저 못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1년에 몇 번씩 부약을 보내줘요. 저보다 나이 또래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만 딱 생각하면요. 벌떡 건강해야지. 좋게 보내야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살아야죠. 제가 건강해야죠. 예, 그 사람한테 내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정말 제가 더 고마운 것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제가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수십 명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론 밴드에 이제 숫자가 한 밴드에 뭐 많은 몇백 명, 많은 데는 1,000명 넘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를 내가 가만히 아까 세 보니까 한 10만 명이 봐요. 아침에 10만 명이 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근데 그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 그 메시지를 보고 초대를 자꾸 해요. 그냥 쌩파 모르는 사람이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 내 메시지를 보고 필요하니까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거절 못하고 그냥 응애하다 보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봉사다, 배려다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일단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더 즐겁게 하다 보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내가 70 넘었어도 와 나이가 이 나이 돼갖고 이게 그 시간가 해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날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해왔고 근데 이게 습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전혀 괜찮습니다. 습관으로 돼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메시지를 여기 그 책상에 해왔어요. 이것도 하나 항상 갖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글 있으면은 여러분 일단 이름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봉사다 생각하고 필요한 혹시 글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이름 넣어서 또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더 네, 또 몇십 년 동안 이거 하셨잖아요. 잘 안 들리고 또 마이크 듣고 예. 이거 몇십 년 동안 해 오셨는데 예. 이거 해 오시면서 가장 그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나 예. 그런 어떤 일은 예, 없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그 보고 답을 달아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수능을 보는데 선생님 수능 그 아들 그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딱 그래요. 그럼 어디요? 그럼 제가 그 아들 이 메시지를 이거 갖고 해갖고 만들어 갖고 와요. 아들 이름 넣어가지고 액자 넣어서 딱 갖고 전화번호 온양이라고 그래요. 온양이면 온천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럼 딱 갖고 와서 두말 없어요. 온양역입니다. 엄마가 아주 놀래가지고 온양을 쫓아나와요. 그래갖고 선물 갖고 왔습니다. 그 대신 시험 잘 보기요. 딱 하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바로 어떤 조건 없는 그냥 요거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건 많이 했습니다. 그냥 원주도 갔고 온양도 갔고 옛날 창원도 갔고 그냥 요거 하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럽니다. 딱 해도 내가 벌써 30여 년 아이들 학생 가르치 않고 쭉 봐왔지만 그런 마음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십시오. 아니 다 다른 게 있습니다. 예. 마이크. 방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건강은 요즘 어떻게 또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노화되고 이게 자꾸 그러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인데 저도 한때는 학교 근무할 때 82kg 나갔어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75, 6kg 유지하다가 이렇게 잘 먹어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수치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아이가 고기를 이런 것을 이제 딱 줄이고 하니까 지금 몸무게 64kg, 4kg. 그게 지금 딱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와 그렇게 키가 172 정도 되니까 지금은 딱 좋다고 하는데 역시 그 먹는 것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 그래서 식후에 좀 운동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인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그 마음 상태 같아요. 마음 상태고 역시 즐겁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건데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 즐겁게 생활하는 것 이런 거 또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하면은 뭐 100살 버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로는 어쨌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면은 굉장히 그리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음 문제예요.